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이용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미국 이민 카페의 게시물들 중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들 가져왔습니다. 안 그래도 트럼프 정권 이후에 이제 이민법도 뭐 변화가 있고 정책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고 계시고요. 한국의 그 이민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게시글도 올리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저희가 질문과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F1 비자 기간 아직 남았는데 이스타 발급이 필요한가요?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. 비자 유효 기간은 미국에서의 또 신분과는 다릅니다.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고요. 미국 내에서 유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려면은 I-20를 받으신 학교에서 그 F1 신분을 유지해주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고 일단 한국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면은 비자가 다시 남아 있으셔도 쓰시면 안 되고요. 이스타로 다시 입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또 유학생 관련 질문 중에요. F1으로 대학 졸업 후 신분 변경 어떻게들 하시는지요? 네. 신분 변경이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 신분 변경은 비이민 비자에서 비이민 비자로 바꾸는 걸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F1에서 E2 비자나 뭐 H1 비자나 이렇게 바꾸는 걸 신분 변경이라고 하는데 영주권으로 바꾸는 건 이제 신분 조정이라고 합니다. 질문에서는 이제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F1은 사실은 좋은 비자긴 해요. 일단 연장도 쉽게 가능하고 또 OPT란 제도도 있기 때문에 OPT를 적극 활용하셔서 그 시간을 좀 늘리시고 특히 이제 전공이 스템 관련 분야면은 좀 3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. 그래서 신분 변경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E2라고 하면 E2 관련된 비자 준비를 하셔서 신분 변경 준비를 하시면 되고 영주권에 대한 질문이시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복잡해지기는 하는데요. 일단은 OPT 같은 걸 활용하셔서 유학생 신분을 잘 살려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대부분 이제 취업 이민으로 진행하실 때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. 문호도 닫혀 있고 3년, 4년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신분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EB5 투자 이민이 법이 바뀌면서 좋아진 것 중 하나가 유학생분들이 이제 이전에는 투자 이민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I-526E라고 하는 게 승인이 날 때까지 뭐 1년 이상을 기다리셔야지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바꾸실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는 이제 그 투자 이민을 신청하면서 바로 신분 조정 I-485라고 하는 게 가능하게 바뀌었거든요. 유학생분들은 투자 이민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노동허가와 또 여행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지금 이제 유학생 신분 유지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투자이민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은 투자이민 진행해도 될까요? 요새 되게 핫한 질문이죠.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업데이트된 뉴스가 없고 정부에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민국 발표도 없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투자이민 진행 가능하시고요. 급하시다라고 하면은 파셜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서 80만 불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만 불, 10만 불 사이 일단 접수를 해놓고 일단 이민국에 접수가 되어서 그 접수비 체크가 클리어가 되고 케이스 번호가 나오면 사실은 그건 진행이 되는 걸로 보는 게 맞거든요. 일단 접수를 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. 대신에 너무 급하게 하신다라고 돈만 넣고 되시는 건 아니시고 이 80만 불이 어디서 나올지에 대한 자금 출처는 좀 명확하게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. 내 예금의 잔고 증명이 뭐 80만 불 이상이 있다든지 부동산이 얼마짜리가 있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나오신 상태에서 접수가 가능하겠습니다.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처음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화 차이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.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좀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한국 분들은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 질문도 많이 하고 좀 가족같이 편하게 지내고 그걸 또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자기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사실은 뭐 한국도 워낙 글로벌 됐기 때문에 요새는 크게 뭐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하시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음식도 한국 음식 너무 많고요. 거의 한국 같은 곳들도 많으니까 크게 문화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긴 합니다. 팁 사진을 보내고 팁 종이에 써서 주면 카드 없이 결제하는 건가요? 보통 이제 여러 8명 이상의 그룹으로 갈 경우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팁을 포함시켜서 영수증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.
별도로 내가 더 주고 싶다라고 하면 더 애들을 추가를 해서 주실 수도 있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주셔도 되겠습니다. 미국은 팀 문화 또 적응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. 점심에 15%, 뭐 저녁에 25%다가 코비드 지나면서 이게 뭐 점심도 20%그 이상 주기도 한데 사실 굉장히 또 부담이 되기도 하죠. 미국은 이제 종업원분들도 사실 팁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은 가능하면 또 팁 넉넉하게 주시는 게 한국 분들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요새는 뭐 15%, 20%, 25% 이렇게 금액이 아예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선택만 하시고 사인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 금액을 쓰시고 총 합계 쓰시고 사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예 안 줄 수도 있나요? 팁 안 주시고 나오시면 좀 뒷머리가 따갑겠죠? 쫓아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팁 잊어먹고 나갔냐고. 예전에 제가 굉장히 고급 식당에서 한번 식사를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 자리를 덜 줬어요. 늘 팁 주던 금액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10분의 1을 주는 거죠. 팁을 줘야 되는 금액에. 그걸 나중에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서 주기는 했거든요. 한국인들이 사실 좀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문화인 것 같긴 합니다. 팁 문화가. 아, 요즘에 세금에 참 민감한데 네. 팁도 뭔가 세액 공제 그런 게 있습니까? 뭐 이제 밀에 포함이 되니까요. 뭐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봤을 때 공제 받을 수 있겠죠. 제가 CPA는 아니지만 그냥 전체 레스토랑에 내는 금액을 이제 그 식사 식비에 관한 걸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